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만우절. 네, 그렇죠. 자, 뭐 하나 좀 꺼낼 거 없습니까? 아니, 이런 날. 오늘 전 그 SNS에 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 보다가 뭉퉁이 돈을 주워가지고 그게 스님 거에서 찾아서 하는데 사례금을 안 받는다라고 했는데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150만 원이 사례금이 들어왔다. 스님이 예, 계좌번호를 준 거네요. 스님이 지갑을 화장실에 놓고 얼마나 뭐 돈을 좀 많이 찾았길래 150만 예, 원? 많이 있었는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주웠는데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갖다 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나 잊어버렸다. 그래서 예. 이제 주인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냥 주고서 나왔는데 스님이 쫓아오면서 제발 좀 그 얘기 조그맣게 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알려줬지만 알려줬더니 150만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사례금이라 해봐야 뭐 한 뭐 1, 20만 원, 2, 30만 원 생각했는데 150만 원. 예. 그 너무 많아가지고 예, 파출소가 예. 그 스님이 나 이게 너무 많이 많다. 받았다. 네. 나 이거 도로 돌려주고 싶다. 네. 그 스님이 절이 어디냐? 예.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가 만우절이래. 만우절이다. 그 절 이름이 이게 전 우리 대한민국 SNS를 지금 언론에도 나왔어. 언론에도. 그렇지. 언론들도 가끔 그런 걸 또 받았습니다. 언론에 전체를 전문을 치렀어. 그거를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 자, 만우절 얘기 좀 했고요. 자, 만담 뉴스 얘기 좀 한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만남 뉴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담 뉴스가 요즘 너무 인기가 있다고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많다 보니까는 이성희 상무님이나 전화 기고만장 해갖고 너무 우쭐한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시기직구가 맞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참 그대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만담 뉴스를 초기에 만들었던 네, 그거. 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만담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세상이나 인정을 비판, 풍자하는 이야기를 함. 이게 만담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만담 뉴스에 나오는 복정남. 네. 무슨 뜻이죠?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네. 그래서 사실 만담 뉴스는 아침 신문에 난 것 중에서 1단 기사도 뭐 1단 기사 중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키워서 정리해준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남 씹는 방송 아닙니다, 이거. 그죠? 아니죠. 네. 그 만담으로 이제 회화시켜서 그렇죠. 풍자하고. 네. 그러니까 조금 비판을 있겠죠. 좀 있겠죠. 그 양념 조금 들어가는 양념. 예. 네, 양념 조금 들어가는 거.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복정남 2명이 펼치는 뉴스쇼. 만담 뉴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전에 보니까는 그러시구나. 우리 이지수 기자가 잘 정리해 줬습니다. 네. 예. 이 사진도 이것도 전문가가 찍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있었죠. 네. 유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다운로드 받는 법도 있고, 야 아무튼 옛날 보니까 또 새록새록합니다. 예.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만우절 날 만담 뉴스도 뭔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 속에서 다시 진행을 좀 해보자 이런 의미죠. 뭐.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가끔씩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 박기원 대전 상위회장의 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네, 예. 조금 미흡하다는 게 좀 나왔어요. 일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박기원 회장 등장이 여러 가지 그 전임 시장의 고리를 끊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희원 회장이 이 등장하면서 박희원 이전과 박희원 이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게 대전 지역에 크게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를 하던 대전고등학교 인맥이 스톱이 됐다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박희원 회장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죠? 대전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분이 아예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이분은 따져보면 검정고시 형태로 좀 올라가신 분이라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전까지는 거의 대전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면 거의 상위회장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거기다가 거의 그렇죠. 예전에는 네, 40년 동안 그렇죠. 그렇게 이어져 왔죠.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것.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상당히 크죠. 큰데 우리 유호준 대표께서 제가 깜빡했어. 그걸 깜빡을 하신 것 같아서 예, 다시 짚어주시네. 시청자가 감사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니 네. 그게 대전고등학교 대고의 인맥이 상위 회장이 끝이 났는데 왜 그건 얘기를 안 하느냐? 혹시 유호진 대표가 대고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아닙니다. 예, 라고 예. 물어보길래 아니다라고 이제 예, 설명을 해서 그건 내가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리겠다. 꼭 짚어드리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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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상의회장이 변화되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상공회의소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인재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걸 지금 모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글로벌 인재 예, 육성이네요. 그렇죠.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인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20개 팀을 선발해서 돈을 다 대줄 테니까 니네 가서 보고만 와. 대신 갔다 보고 오면서 느낀 점이나 보고서는 써내라. 그거 써야 되겠죠. 써놔야죠. 그렇죠. 아니 놀아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내주면 다 쓸 수 있는데. 대학생. 어디 대학 들어가시면 모르겠다. 또 다시 들어가야 예, 다시 들어가죠. 좀 네. 더, 한 2, 3년 뒤에. 그래서 대학생이 2명이든 3명이든 팀을 짜서 이 팀이 우리는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검토해서. PT 설명을 하든지 해갖고 검토를 해서 20팀을 선정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유럽으로, 호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멋있네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게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이 박지원 이 회장 체제 들어와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우리 너무 빠른 것 같다. 예, 우리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도 좀 멋스럽다. 네. 네, 이건 예. 뭐 그만큼 소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그렇죠. 이 대표께서. 예. 자, 이번 주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네.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한 신문 기자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야, 그것 때문에 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게요. 그게 논산에 있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대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논산에 있는 C 신문사예요. C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C 하니까 뭐- 요거를 줄여서 그냥 C 신문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러니까 무슨 뭐 대전에 있는 충청 신문이 니네 혹시 아니야라고 전화가 많이 갔는가 봅니다.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C자 들어가는 게 뭐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예. 충청일보, 충남일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지, 아닙니까? 아닌데. 오늘 그러니까 밝혀드리는 거네. 그렇죠. 사실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야 그것 때문에 오해가 돼갖고 꼭 우리가 한 것처럼 돼 있다. 이거 밝혀줘라. 이 얘기가 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논산에 있는 C로 시작하는 조그만한 인터넷 신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와전되고 오해가 돼갖고 제목으로 C 신문 하니까는 그 C 신문 사람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은 왜 법정 구속이 됐어요? 누구? 그 신문 기자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아니, 모르겠어요. 예, C 예. 신문사 이모 네. 씨가 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다고. 대체적으로 이 법정 구속이 되는 거는요. 1심에서는 초범이고 하다 보니까는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있는데 고법 항소심이죠. 예, 항소심. 항소심 갔는데 소위 말하면은 뺀돌뺀돌 했다든지 자꾸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근데 법정 구속 되는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되는 거네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무슨 선거에 관여를 했나 아무튼 이게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여론을 조작했다 뭐 이런 특정 거. 후보한테 후보를 편들어주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 없이, 보도를 근거 했을 없이?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 근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뭐 기사 많이 가전 좀 읽어보고 오시지. 난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한 번 근데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거는 이미 이제 보도가 된 사실이고 네, 그래서 네. 논산에 있는 뭐 기자가 아무튼 법정 구속이 됐다는 얘기인데 예, 예. 우리 지역에서 그 동구청 옛날에 그 사기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또 기자가 하나 있었죠. 이분도 어제 예. 그 징역 8월에 추징금 2,500만 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현직 기자입니다. 추징금 2,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2,500만 원을 받아 썼다는 얘기네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아직도 예.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기자들한테 야, 나 이거 문제가 어려우니까는 네가 좀 가운데 다리 놔주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1,000만 원씩을 준다는 게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직도? 그게 뭐 되나 봐, 그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동구청 뭐 관련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 저는 내용 알죠, 대략 알죠. 예. 이분도 지역에서 굉장히 꽤 오랫동안 언론에 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랜 인맥이라든지 뭐 이렇게 쌓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성사가 돼서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글을 하긴 그러니까는 또 그럼요. 이제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데 다 그때 그 담당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하고 이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구속돼 그분하고 좀 친구격인가 봅니다. 네, 네. 친한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 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도 오해를 샀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는 그분도 무혐의로 다 그분은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달이 제대로 안 됐는가 봐요. 배달 제가 오늘 사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기자들, 언론인들도 이렇게 부정 청탁이나 이 부정한 이런 부정 부패가 이렇게 있어서 구속이 되고 하니까 예. 김영란법에서 언론인들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언론인들 난 넣는 거에 대해서 난 괜찮다고 봐요. 예. 우리가 뭐요? 꿀릴 게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그죠? 그건 맞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제 보는데 피해를 보는 게 예. 이런 그 큰 신문사 중앙에 있는 신문사들은 예를 들면은 예. 좀 보수도 세고 뭐 하니까 그냥 버텨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영세한데. 그 무슨 피해입니까 그게 피해가 아니지 정상적으로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무슨 피해를 입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니까는. 비정상의 정상화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동안 비정상으로 예. 돼 있던 걸 정상으로 근데 우리가 만드는 지금 거죠. 전체적으로 언론계에서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인 넣는다고 뭐 문제가 있냐? 그리고 안 하면 되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언론의 자유가 혹시 위축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 또 고민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의 장진석 서구의원이 아우 장진석 임명됐네요. 서구 의원 잘생겼어. 그리고 날씬하고. 아세요? 어유 잘 알죠. 아시는구나. 예, 잘 알죠. 예. 발대식을 가졌네요. 날씬합니다. 그러면서 저기가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범계 그 시당 위원장이 이제 들어선 이후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파란 텐트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파란 텐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서대전 광장에다가 파란 색깔의 텐트를 쳐서 이 시민들의 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시켜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받겠다, 듣겠다 이런 의미에서 파란 텐트를 친 운동을 하는데 이 전국적으로 하는가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전에서 이런 운동이 막 되고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은 뭐야? 요즘 너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최근에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영규 변호사 지금 시당 위원장이신데 이영규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을 위축은 되죠. 위축이 되죠. 아무래도 위축은 되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현역 의원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현역이 3명을 다 맡질 못하고 다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꼭 뭐 현역이 맡아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현역이 맡아야 중앙당하고도 의원끼리 뭔가 공감대가 이루어지죠. 원에 있는데 누가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 전에 저게 어찌됐든 간에 저게 보니까는 서로 하려고 하다가 이영규 변호사가 시당 위원장을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위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했죠. 작년 선거 전에 했죠. 예. 해서 참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음 이어받았는데 또
그때 누굽니까? 아, 그 사이에는 아니 강창희 의장은 수없이 했어 그 전에. 아니 했다고 해서 또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지 그래. 아이, 그 후배들한테 좀 맡겨줘요. 아니, 일 안 하려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이영규 위원장도 잘해요. 예. 자, 다음으로 아니 그거 좀 넘어가시죠. 분발하셔야 된다며 또. 이랬다 저랬다. 어떡하라는 얘기. 자, 그 대신에 이 박희진 대전시 시의원께서는 곤욕을 치렀네요. 이 뭐야 개인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아주 지금 뭐 삭제하고 아주 그냥 사과도 했는데, 야 이게 완전 이 박희진 의원이 그동안 좀 잘 나갔었는데 제가 이 보기에는 한방에 박희진 의원이 그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는요, 뭔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밴드에 뭐가 올라왔던가 봅니다. 왔는데 그걸 세세하게 읽어보고 한 게 아닌 것 같고, 이걸 갖다가 다시 바깥으로 이렇게 토스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됐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박희진 의원이 곧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해서 내가 본 뜻은 그게 아니다. 다만 그걸 공유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공유를 한 거죠. 공유를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했는데 상당히 지역에서 정치권에서는 딱 너 잘 걸렸다, 이제 이거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는 또 상당히 정의당 쪽에서 세게 나가시더라고요. 이거 잘 걸렸다. 네, 글쎄 말입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사실 김민식 의장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사람한테는 반성문 써라. 시의원한테.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의원보다 당이 다르니까는 아니, 글쎄, 공격성이야. 예, 예. 따져보니까. 반성문 써. 무슨 여기가 초등학교인가? 근데 또 참 그래요, 맞아. 자기 지난번에 뭐죠? 박상숙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숙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되신 분. 그분은 전에 왜 거짓말하고 뭐 갔다 오면서 그러세요. 이분한테는 아무 얘기, 아이고 뭐 이제 자기 편은 사실 이분이 반성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충청 총리가 이완구 총리가 되니까 호남 총리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이제 지금 현 대표는 뭐야 이 사람은 왜 반성 안 해? 그럼 반성문 안 써. 박희진 의원은 쓰고. 그러니까 내 편은 로맨스지. 내 편은 로맨스고 박희진 의원만 불륜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박희진 의원이 물론 왜 뭐 전직 대통령 그 내용을 제가 보질 않아서 저도 못 봤어요. 뭐 무슨 궁전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제목만 보고 제가 봤는데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올렸더라도 바로 사과하고 내리고 했으면 됐지. 그걸 잘 걸렸다 하고서 의원직을 사퇴하라? 아니 어떻게 이제 의원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의원직을 내가 사퇴하라?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박희진 의원이 요번에 재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재산 공개에서 1등이야, 1등. 대전에서 1등이에요. 대전에서. 돈도 많어. 그러니까는 돈이 많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박희진 의원이 42억 7천만 원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를 이 정도 했다는 얘기는 실제 재산은 한 100억 된다는 그죠? 거죠. 예. 권선택 시장이 38억이고 거기도 한 100억 되고 박희진 의원이 42억이니까는 공시지가로 너무 따지고. 부자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반성문 써와.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 같은 경우도 38억이나 갖고 있으면은 공시지가로. 예. 이번에 좀 항소심 할 때 좀 센 변호사 좀 돈 좀 한 몇 억 써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람이 하는 일에 뭐 그런데 돈 안 쓰고 언제 씁니까? 뭐 갖고 있다가 누구 주려고? 아니 근데 태평양 했죠? 태평양은 비쌀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얼마인지는 몰라도 안 예. 밝히니까 그래서 제가 박희진 의원이 하는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보다 더한 자기네 그 문재인 대표 같은 사람한테는 반성문 써오라고 말도 못 하면서 박희진 같은 의원끼리 반성문 써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박희진 의원을 뭐 두드러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그래도 의정 생활을 좀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선하는 그러니까는 동안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죠. 네, 이분 돈도 같은 있고 하니까 경우는. 어디 가서 그렇지. 뭐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뭐 어디 이권 개입해갖고 뭐 이렇게 네. 할 스타일이 아니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깔끔하지. 그러면 발언이 커집니다.
예, 뒤가 구리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아주 계속 울고 먹는데 이제 뭐 알아서 다 끝내겠죠. 뭐. 자, 또. 자, 근데 대전시 의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사무처장이 관사 사용에 뭐 구설수가 올랐다. 뭐 24평 관사했었는데 31평 아파트로 뭐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다. 근데 뭐가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는 대전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중앙부대에 있던 사람이 일로 내려오면은 대부분이 24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얻었다가 관사로 제공했던가 봅니다. 혼자 사는 기준. 그렇죠. 보통 혼자 살 때. 그래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을 이태구 국장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서울서 내려온 2급 이사관이죠. 이분을 의회 사무처장으로 좀 빼돌린 겁니다. 사실은. 원래는 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원래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빼놨는데 난 성함이 뭐죠? 이보환. 네, 이보환 처장. 이보환 처장이 내가 있는 동안에 나 가족하고 같이 있고 싶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24평은 좀 좁다. 30평대로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와서 가족을 안 데리고 옵니다. 혼자 와 있었어요, 사실은. 주말 부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 여기에 한 가족까지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24평은 가족하고 같이 있긴 좀 좁다. 그래서 32평대를 해달라고 이제 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만 이게 이제 왜 조금 얘기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네 집, 기획관리 실장네 집. 집 팔아야지. 그 서울에 있는 집을 팔긴 어렵지 아무래도 전세 놓을 거 아닙니까? 전세. 그러면은 이분이 대전 와서 집 사는 집은 관사를 얻어서 살고 그 사이에 서울에 있는 집을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든지 팔다든지 하면은 재산이 이득되는 거 아닙니까? 이득이 생기는 거지. 야, 그러면은 대전 내려가면은 꽉 먹고 알 먹고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요게 조금 기분 나쁜 것 같다, 내 느낌에. 그래서. 같은 공무원끼리. 그렇죠. 그러니까는 뭘 집을 늘려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몽철 시장은 그 시장 되자마자 그 지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관사를 내놨죠. 내놨잖아. 그리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예. 사는 거죠. 예. 뭐 그게 뭐 꼭 관사가 필요 없다 있다라는 얘기는 좀 다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요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야 그거를 그러면은 무슨 공무원이 무슨 뭐 30평대로 달라 마라 자기가 뭐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는 관사라는 게 지금 이제 선출직들도 네. 거의 폐지하는 그런 수순에 있거든요.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2급 공무원이 나는 그동안 줬던 거 말고 더 큰 걸 좀 해달라. 그러면 원래는 이 개인 한 사람 몫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족이 들어와서 사면 그 가족이 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무슨 요금 따블이 되는 거죠.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민의 그렇죠. 세금으로 낸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기분 나쁜 거지. 그게 좀 기분 나쁜데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과 그동안에는 다 혈혈단신 혼자 왔다가 주말에 올라갔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이 대전에 온 공무원이 대전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너 올라가 있으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너 주말마다 여기서 밥 먹지 말고 서울 가서 밥 먹고 와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줬네. 그러니까 그런 잘 차원에서는 줬어요. 이분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네. 주말에 토요일 날도 먹고 일요일 날도 먹고 주변에 놀러도 가고 1년 내내 여기서 있으면은 차라리 전기세 내주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일을 더 시키면 돼. 그렇지. 예. 그러면은 대전에 대한 애정이 있을 테고 이래 있다가 이분이 서울 가서 좋은 자리가 있을 때 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에이 예산을 좀 집 한 채 값까지 확 줘버려. 아, 그거 주면 되지. 그렇네. 그러니까 집 10채 값 줄 수 있어 이 사람. 키워서 잡아먹어야 돼. 야, 이거 여기서 그거 조금 더 줬다고 해서 그렇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 따질 필요 없네. 자, 이보환 의회 사무처장님. 네. 그냥 사세요. 내가 보기에는 40평 해줘 40평. 40평. 예, 그래. 예. 요즘 40평이나 30평이나 나이가 임대료 똑같아. 46이면은 애들도 어리겠네.
그러니까나. 애들도 일로 애들까지 데리고 전학시켜, 오면은 전학시켜. 그렇지. 전학시키는 조건으로 40평 해줘. 예. 깔끔하게. 예. 그러면 나중에 40평짜리 여기서- 열채 값은 다시 내려온다. 여기서 커서 나중에 또 저 그렇죠. 행정우일에 올라가서 그렇죠. 뭐 장관되고 차관되고 할 때 최소한 이분은 차관까지 올라가실 분이 보니까. 차관까지는 갈 그죠? 것 같으래. 예, 네, 뭐 맞아. 반듯하네. 뭐 이력이요. 예, 이도 깔끔합니다. 아, 아무튼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 정리해 준 거야 이제 예, 우리가. 정리해줬어요. 신경 쓰지 마. 너. 살아. 예, 맞아. 대신에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래. 그럼 50평 되죠. 50평. 서울에서 이거 한잔 할 거 대전서. 주말에 대전서 먹어줘. 맞아, 대전서 맞아. 팔아주는 것만 해도 그 세금 더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자, 자, 그 다음에는 이 지역구에 집 없는 의원들이 나왔네요. 이 박병석, 이인재, 박수현. 아, 저거 좀 그냥 들으면 기분 싹 나쁩니다. 이거 기분 예. 나쁘고 왜냐하면 이제 재산 공개를 했더니 예. 이분들이 다 지역구에 있는 분들인데 서울에만 집이 있고 대전 이 지역 자기 그 지역구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산 그럼 등록이 뭐야, 안 이게? 됐죠. 유령이요? 근데 유령?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해명성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맞아요. 서울에 집이 이게 재산 공개가 됐고 박병석 의원은 대전에 또 이인재 의원 논산에 이제 집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이 박병석 의원이 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집이 있어요? 대전에서 저 정림동에 가면은 저 끄트머리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벽산 무슨 아파트인가 네. 있는데 거기에 사셔요 저분이. 사시는데 월세로 살아 저분이. 아이 그거는 사는 게 아니지. 그럼 월세는 아니 월세나 전세나 무슨 뭐 똑같이 뭘 또 뭐 그거 갖고 얘기해. 아니 지역 자기가 여기서 20여 년 동안 지역구를 하면서 집 한 채 안 사고 서울에만 샀다는 얘기는 무슨 투기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 사나 봐야 뭐 안 오르니까. 또 그렇게 봐야 되나? 근데 아무튼 이분이 아니 자기 지역에 집 하나 없는 사람을 우리 여태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월세 사는 사람을 아니 월세 사는 사람을 여태 뽑아줬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전에 이분이 중앙일보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에 살았잖아요. 그때 가지고 있는 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이게 또 국회의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울에 잘 데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인재 의원은 뭐예요? 그럼? 그래서 어디?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월세를 월세를 사는데 그게 월세는 재산 신고할 때 안 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는 지역에는 재산이 월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다른 재산이 집이 없을 뿐이지 이분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아요 저분이. 어디 대변인 같아요. 어떻게. 아니 내가 알죠 저분은. 박병석 의원실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아니 우리 지역구니까. 아니 지역구라도 그렇지. 굉장히- 내리사선. 예. 내리사선. 아니 저는 박 의원 팬이잖아요. 아니 내리사선이면서 자기 지역에 집도 한 채 없다면 이거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아니요 생각해보요. 땅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대전에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튼 월세 사는 거는 좀 그러면 그러네. 이인재 의원은 어디가 있어요? 거긴 잘 몰라. 예? 이인재 의원님은 어떻게 이거 되시나요? 연산에 자기 친형네 집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네. 형님 댁에 형님 주민등록만 돼 있고 예, 예. 가끔 내려가서 형수님한테 밥 얻어 먹고 오는구만.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지역구 뭐 행사했을 때 잠잘 때 내려갔다고? 거기 가서 좀 자고. 저분은 벌써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박수현 의원은 뭐 누님네 집에 가 있어. 친누님 신관동 현대아파트에서. 그러면 서울에만 집 있고. 아니 박수현 씨는 내가 알기로는 의원님은 공주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면은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서울로 가고 그렇진 않아요. 몸은 서울에 가 있고 마음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그렇진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하고. 자, 이 양반들 하여간에 이거 뭔가 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아무튼 우리 이 유재민 기자가 잘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니, 오해는 글쎄, 풀어야 돼. 글쎄, 오해는 오해는 아니죠. 이거 오해는 풀어야 돼. 집이 없다고 해서 뭐 꼭 뭐 저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집이 그렇죠. 월세를 살던 뭐 사월세를 살던 뭐 전세를 살던 그건 상관이 없는데 빠져나오기 쉽게. 그러니까 나 떨어지면 서울 가서 이제 완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부동산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월세니까 그만 월세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 2부 시작해야 되니까 대학생들 와 있습니다. 4월 1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 시조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4월 2일 대학생 만담 뉴스 두 번째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 미디어 콘텐츠학과 2학년 김찬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2학년 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최다은입니다.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 나눌 이야기는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줄여서 알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저는 방학 때마다 하고 있어요. 아, 방학 때마다 네. 했어요? 수현 씨.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좀 이따가 하러 가야 돼서. 지금부터라도 가야 돼요? 빨리 끝내야겠네요. 네, 다들 알바 경험 있으신데 사실 저는 아직 알바 경험이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슨 대학생 아직도 알바를 안 해봤어 하는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금 창피하긴 한데 네, 오늘 이 시간이 저처럼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에게 직접 알바를 해본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알바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생생한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데 네. 알바를 안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알바를 안 하는 이유는 집에 돈이 많거나 아, 아니면 전혀 그렇지 돈이 않습니다. 스스로 많거나 아버지가 뭐 재력가 아니요. 경영인 막 이런 거.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학점을 챙기기 위해 그럼 장학금인가요? 저는 그러면 학점 버리고 와요. 그런 건가요, 막? 네, 학점을 잘 받으면 훗날 저에게 득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수연 씨는 지금 현재 알바를 하고 계시고 좀 이따가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알바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저번 학기까지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막 촬영도 하고 이런 저런 핑계도 있지만 이제 막 1학년은 좀 재밌게 놀고 그렇죠. 막 이래야 1학년은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2학년 때는 더욱 막 기숙사는 시간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제약이 너무 맞아요. 막 이렇게 네, 압박감이 맞아요. 좀 있는 자유롭지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자취를 해야겠다. 네, 그게 아니라 수연 씨가 제가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아는데 벌점이 그렇죠. 120 몇 점이었어요. 벌점이 160 몇 점이었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이겼네요. 여기가 이겼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취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엄마랑 계약을 했어요. 제가 용돈을 벌어서 할 테니까 엄마가 월세를 내주시고 제가 용돈을 벌어서 할 테니까 자취를 시켜달라. 효녀네요, 그래서 효녀. 효녀. 네, 우리 다음 씨는 지금 그럼 왜 학기 중에 안 하시고 방학 동안에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방학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기 들어가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다음 씨도 뭐 수업 모임도 나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뭐 많아요. 하시는 수모임 있으신? 네, 저는 광고 마케팅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학기 중엔 할 게 많아서 방학 중에 되도록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알바를 다들 어떻게 구하셨어요? 알바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요즘 뭐 알바 구하는 방식이 너무 많아서 뭐 어플도 있고 뭐 헬이 나오는 뭐 그런 거. 저는 시청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인터넷 보고 시청 알바는 이렇게 꿀 알바라고 소문이 막 자자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면 돈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시청 알바를 했는데 뽑기에서 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운아. 다음이 큰 잔치요. 그래서 꿀 알바를 얻게 됐는데 거의 저는 대전이 고향이 아니라서 속초거든요. 그래서 속초인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좁아가지고 그냥 다 어른들이 맞아요. 다 일자리를 제공해 네.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네. 네, 친구들끼리. 수연 씨는? 저는 대전 와서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플로 알아보던 중에 몇 개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따 가야 하는 그 알바가 붙게 돼서 네, 지금 하고 계신 알바는 어떤 알바?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좀 그 음식점인데 분식집인데 그 빨간 분식점 분식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서빙 하고 계시구나. 훈녀 알바생이라고 요즘에 아니에요. 대회에서 잦아요. 이름도 날렸군요. 돼지들 미디어 공개작가? 아니에요. 네, 그럼 방금 면접 보셨다 그랬는데 보통 면접을 볼 때는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젊으세요. 그래서 28살이셔가지고 젊은 그러니까 젊으니까 장난기도 많으셔가지고 올 때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하다가 면접하다가 막 갑자기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고 제가 B형인데 B형이라고 하니까 나 B형 좋아해. 진짜 재밌게 면접 이렇게 봐가지고 기억력 맞으시나 보다. 다음 씨는 그냥 됐어요? 네네, 그냥 됐어요. 다음에 얼굴 보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알바를 할 때 조금이라도 고려하는 점이 있을 텐데 각자 알바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 1위로 시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알바하죠. 맞아. 그러려고 알바하죠. 시급이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얼마나 쉴 수 있는가. 맞아. 내가 알바를 맞아, 하지만 맞아, 그래도 맞아. 나의 쉴 수 그렇죠. 있는가. 얼마나. 세 번째가 이제 네. 사장님 에, 이런 성격 인품과 맞아. 아무래도 고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여러분 참고해 두세요. 자, 이제 알바를 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냥 알바하다가 뭐 민망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민망했던 점. 아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여름방학 때 워터피아에서 알바를 했는데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같은데요. 엄청 근데 정웅인 아시죠? 걔가 그분이 광고 모델이셨는데 제가 딱 알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첫 연예인을 속초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래서 그때 엄청 생각이 남아요. 좋다. 연예인도 모시고 알바하다가 저는 또 알바하면은 이제 진상 손님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진상 손님 안 나올 수가 진상 없죠. 손님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또 많죠. 제가 알바를 여러 개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남는데 고깃집 알바를 했어요. 제일 힘들다는 힘들겠다. 알바를 했는데 제가 고기 뷔페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바생이 혼자였는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셀프예요. 이제 뷔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놀이방 간다고 제일 문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세팅을 그렇죠. 해놓고 막 놀이방에 막 달려가서 놀잖아요. 근데 놀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먹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테이블을 치워드리겠다고 치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지금 애들 먹을 건데 쟤네들은 입도 아니냐고 치웠다고. 저한테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이블 정리를 해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사장님이 계셨는데 물어봤는데 그냥 하라고 테이블 정리해버리라고 이렇게 시키셔서 했는데 제가 혼난 거예요. 사장님께서 하라 해서 네. 했는데 그래서 혼나가지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골 손님이셨던 거예요. 저 그 뒤로 눈치 보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단골 손님도 진상짓을 하셨네. 야, 다음 씨는?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바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알바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진짜 고깃집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제가 알바 안 해봤는데 해봤는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쉬운 고깃집에서 일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진짜 막 주말에 맞아요. 특히 사람 엄청 많이 오는 고깃집에서 알바라면 그 다음에 그냥 떡칠신돼가지고 정신없죠. 힘들다고 맞아요. 하지 말라고. 고깃집 알바는 진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꿀알바는 카페 알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PC방 알바. 맞아요. PC방이요? PC방 알바는 그냥 앉아서 그거 주거나 계산하는 것만 하면 맞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꿀은 독서실이에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좋겠다. 돼요. 내 할 일 하고 막 오면은 몇 번 방 가라 그렇게 막 정해주기만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완전 짱이었어요. 독서실 알바. 제가 나중에 꼭 그 알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꿀알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진상 얘기 나왔으면 연애하다 이제 러블러브 썸이 타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무슨 소리지?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알바를 하다 보면 같은 알바생끼리들이라던가 아니면 손님들과의 썸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두 분 보세요. 상이 없지 아니 않나요? 딱 그런 거? 남자들이 가만 안 둘 상인데 가만히 두더라고요. 가만히 막 진짜 없었어요? 진짜 가만히 막 정말 없었습니까? 저요? 다은 씨 있어? 다음 씨 있었어요? 있어? 네, 다음 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들은 게 있는데 한번 얘기해주세요. 썰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네, 무슨 그린라이트가 알바다? 켜졌나요? 저는 최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청 알바를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조금 짬이 나서 이제 약간 고깃집인데 부잣집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고깃집 있잖아요. 거기서 알바를 했었어요. 좋은 데서 알바하셨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대기업 같은 데라서 이제 거기서 알바하는 인턴 오빠 이 인턴 오빠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끝난 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니 그냥 뭐 인상착이라든지 어땠는지. 괜찮았어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 부끄럽죠. 이제 끝나가지고 거의 그냥 다운 씨 혼자만? 아니면 그냥 사이가 뭐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 대전 오면서 사이가 이제 끝나버린 사이기 때문에 혹시 다시 속초를 가신다면 아이 그런 연락할 의향이 전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또 방학 동안에 시청 알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 번 끝난 거는 끝난 거기 때문에 아니요. 네. 글쎄요, 인연이란 게 그렇게 쉽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넘어가자. 방학 때 다음 시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께 영상 편지라 영상 편지 뭐야? 아 진짜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 필요 없고. BGM 준비돼 있는데. 근데 알바는 정말 알바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알바를 하게 되면 예. 알바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 진짜 충실하게 알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글쎄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뼈 빠진 아 이제 이 얘기 일마다 그만해주세요. 그럼 또 다른 에피소드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알바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사장님과의 불화도 있고 같은 알바생들끼리 뭐 안 좋은 일도 막 많고 그러더라고요. 뭐 알바 하다가 힘든 점이라도 있었는지. 아 근데 진짜 알바 하는 게 그게 일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막 사장님이 막 못되고 악덕 사장님이면 진짜 힘든데 사장님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착하고 아량이 맞아요. 넓으시면 재밌고 일이 그러면. 쉽고 힘들어도 뭔가 심적으로 안정되는 게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잘 만나면은 확실히 일하기도 편하고. 맞아. 그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번에 카페. 네,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의 약간 매니저 그런 급 올라오기 전에 그 전에 매니저를 하는 되게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한 건 아닌데 제가 아무래도 그 중에서 새로 개업한 곳이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전에 매니저 했던 애는 그 시급을 좀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이렇게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급이 아니라 걔는 좀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사장님께 이제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 그때 뭐 해서 알바 빼고 뭐 해서 알바 빼고 너 식비 빼고 강탈했구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니까 애가 서운한 거예요. 식비 포함이고 막 그런 건 줄 당연하지. 대타 구하고 빠지고 이런 솔직히 건데 식비는 줘야 된다. 맞아 식비는 진짜 줘야 솔직히 돼. 식비는 진짜, 줘야 된다. 진짜 5,000원 채워서 줘야 아니, 된다. 먹고 너무 살고 자주 하는 건데. 빠졌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자주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는 매니저니까 맨날 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뺀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 못 받아냈어요? 결국 못 받고 때려쳤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그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받아냈어요? 저는 다 받았죠. 아. 저는 다 받았죠. 역시. 저는 다 말하죠. 성실해. 그걸 우리 수현이 성실해야지. 알바하다 보면은 진짜 정말 근데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 남자 사장님보다는 여자 사장님이 더 이게 깐깐하시고 네. 그러면 진짜 일하기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자 사장님일 때도 알바 해본 적 있으세요? 거의 다 여자 사장님이시고 아, 진짜요? 네, 이번만 남자 사장님인데 진짜 확실히 꼼꼼하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막 근데 제가 이제 알바를 하다가 뭐 이런 것까지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햇빛이 드는 시간대니까 화분을 저기로 옮겨놔라. 여잔데 남자 없었어요 그때? 남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운 타임인데 저한테 잡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옮겼죠. 뭐 저 어쩔 수 없죠. 알바라서? 네, 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라면 해야죠. 네. 우린 짬이 없으니까. 짬이 없는 거 하면 또 뭐. 대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이게 필요하면. 알바 뭐뭐 해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먼저 하나에서 알바 해봤고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워터피아에서 알바를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네? 거기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저희 나이 또래가 엄청 많아요. 20살도 많고 21살도 많고 22살도 많고 뭐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23살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알았어. 그래서 엄청 많고 이래서 일하기 엄청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눈도 큰 즐거웠겠다. 회사니까 복지도 잘 돼요. 막 다쳤어 이러면 바로 보건실 데려가서 바로 칠해주고 이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고깃집 알바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시청 알바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그 서빙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고깃집 알바가 그래도 제일 힘든 제일 것 힘든 같아요. 네. 알바는 뭐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시작하면 그 네.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그래서 이번 2015년 여름 방학 때도 열심히 해야죠. 찾아야죠. 해야죠. 대전에서 대전일 수도 있고 속초일 수도 있고. 근데 속초 갈 것 같아요. 방도 숙제 네. 가시고요. 수윤 씨는 여태까지 뭐 고등학생 때부터 했거나 저는 부모님께서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셔가지고 이제 그러시구나. 졸업과 동시에, 그러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풀어주셨어요. 막 네. 뭐 술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저 통금 시간도 좀 있었거든요. 엄격한 그런 여자예요. 거 없이 보이지만 뭐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있었는데, 그래서 수능 끝나고 없어도 될 거. 장난이에요. 수능 끝나고 막 있었는데 저 고깃집 알바 해봤고 네. 카페 알바 해봤고 많이 있어. 독서실 알바도 해봤고요. 뭐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아까 서빙하고. 꿀알바라고 네, 독서실에다 독서실 말했구나. 진짜 꿀알바. 해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꿀알바. 저도 해보고 이번 싶어요. 여름 방학 때 네. 꼭 개태야지.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훈남이 오잖아요. 그러면 훈남이 오면은 저랑 가까운 방에 들어가요. 와 이거 거의 남용. 이거 알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알바인데 알바하면서. 나밖에 없는데 뭐 CCTV로 그럼요. 사장님이 보고 있어도 나밖에 없는데. 나는 내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럼 잡았어야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캐치했었어야죠. 물 먹을 때 이런 데 붙여가지고 아깝네. 쪽지. 저 번호 좀 이런 거막 포스트잇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름 방학 때 꼭 해봐요. 그렇죠. 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지금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사회자님은 네. 할 생각이 없어요? 방학 방학 때는 그래도 좀 예, 괜찮잖아요. 방학 때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바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학기 중에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보고 너는 알바하지 말고 그냥 학업에만 열중해라 귀하네. 하시고 귀하네. 장학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도 뭐. 네, 저 장학금 안 받으면은 정말 학자금 대출을 해야 아,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개념으로. 때문에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제 상황이 너무 가장 안타까워요. 알바하는 이유는 진짜 거의 대학생이 가장 알바를 많이 그렇죠. 하는 이유가 가장 금전적인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 특히 제일 학교 그렇죠. 다니느라고 버는 것 같아요. 생활비 때문에. 특히 저희 학교도 사립이니까 그렇죠. 국립보다는 그래서 사립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알바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좀 아, 있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바로. 저희 과에도 알바하는 학생들 꽤 있지 않아요? 근데 엄청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이번에 유난히 1학년들이 알바 되게 많이 하잖아요. 1학년들이 알바를 많이 해요? 저희 때는 하지 마라. 학과 행사도 이렇게 아, 많고 그렇죠. 이러니까 선배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많이 하더라고. 뭐 생활비를 많이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며칠 하지 전에 말라고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데 며칠 전에 MT 갔다 오시더니 신입생들하고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귀요미들. 귀여워요. 귀여워요. 후배가 귀엽고. 생겨서 좋아요. 맞아요. 같은 조 네. 애들끼리라도 많이 마시고. 아 근데 이번에는 저희 MT가 굉장히 건전하고 맞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원래 요즘 추세가 강요하는 추세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냥 재밌게 가. 강요했다면 큰일 나죠. 그냥 게임만 한 300번 하고 어, 술은 별로 안 마신 것 같아요. 다 저도 요만큼 눈물만큼 따라주시고 그럼 그 1학년 친구들은 알바를 어떻게 구했대요? 그냥 그 분들도 알아서 가장 요즘에 많이 찾아보는 게 어플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플로 많이 찾아보거나 안 그러면 주위 분들 소개로 소개로 하는 거 가장 많아요. 1학년들도 하는데 저만 못하고 있네요. 아 이번에 하면 되죠. 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꿀알반 독서실. 또 뭐 안 해본 사람들에게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조언?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알바할 때 엄청 겁이 났어요. 내가 맞아, 막 맞아. 이거 실수 한 번 예. 했다고 막 쫓겨나고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고 소장님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의기소침했었는데 맞아. 생각보다 맞아요.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생각할 것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라고 네.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런데 뭔가 그런 거에서 배울 점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알바도 사회적 경력이니까. 네.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저는 알바하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 씨는 알바를 적극 추천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적극 추천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문제가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알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네 자기가 그렇죠. 스스로. 그래 그게 독립성을 키우는 네,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수연 씨는? 저는 알바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부모님께 도움도 되고 자기 자립심이랑 독립성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인간관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 제 친구 중에서 아까 가장 힘든 알바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제 친구가 조선소에서 일을 한번 해봤었어요. 막노동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막노동인데 그게 어느 거냐면 온도 한 30도 넘는 데에서 막노동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거의 8, 9만 원 기본에다가 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3, 4만 원 더 넣어서 10만 원을 훌쩍 넣는데요. 근데 대신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거의 그냥 떡지신 그냥 시체, 몸 못 움직이고 파김치. 그런 수준이라고. 몸살감기 수준. 진짜 힘들대요. 왜 하고만 하고 지금 하필 조선소를 그러니까 할까요?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서빙 같은 거면 하루에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데 걔는 딱 하루 하면 12만 원인데 그걸 뭐 3일 만에 봐요. 33만 원 막 이렇게 30만 원 버니까 애들은 이제 그거에 혹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엄청 힘들어서 그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무슨 극한 극한 직업. 알바 했었는데 거기서 하하분이 그리고 그 택배 나르는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몰려 그게 진짜 힘들대요. 그 저희 과에도 친구가 맞아, 했었어요. 맞아. 애들이 했었는데 그 다음날 교수님 수업이 안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교수님 수업이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도 못 듣고 알람도 못 맞추고 그냥 집에 와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한 번 하면은 새벽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예. 남자친구께서 네. 해본 적이 네. 있으셔가지고 많이 했는데 아주 옆에서 극지 보고 해줬어요? 네. 간호해주고? 아니 전 옆에는 못 가고 계속 메신저로 막 힘내 그쪽에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제일 힘들죠. 여기서 유일하게 커플이네. 왜 알바하면서 그런 것도 없어요. 독서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서실입니다. 음료수의 포즈입니다. 이거. 네, 지금까지 알바를 하다 보면 생기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청춘이자 풋풋한 대학생이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본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적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고요. 그 뒤를 이어 생활비, 사회적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만담 나눠봤는데 오늘 썰 좀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끝으로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 강수연에게 알바란? 알바랑? 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막 다원이 먼저? 예, 그럼 최다원에게 썸이란? 알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만 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꼭 방학 때는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제 경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만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